안녕하세요. 삼부자의 박범세 인사드립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 인사드렸던 20년간의 노하우를 쏟아내서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이 자동화를 통해서 수익의 증대를 극대화시켰던 사장님의 이야기 함께 보셨었는데요. 자, 이분의 노하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 버는 비법이 더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만난 노하우의 주인공은 바로 20년째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었는데요.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 가게의 사장님이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도축을 바로 해서 손님 테이블에 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부드럽지는 않아요. 충분히 숙성을 시킨 뒤에 하면 사후경제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고기의 부드러움이 살아납니다.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한 사장님의 노하우. 갓 도축된 고기의 경우 조직이 응고되어 쫄깃한 식감을 가져오고 숙성을 거칠 경우 조직이 해체되며 부드러운 식감을 가져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장님의 경우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2번의 저온 숙성을 거친다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고기가 바로 사장님의 노하우가 담긴 돼지갈비랍니다. 어때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6,500에서 7,000 정도 매출이 나왔을 거예요. 7천 정도의 매출. 와. 그 수익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저희 기계 이제 만들고 난 뒤에 현재는 뭐 제 순수익은 현재 한 30%대 매출 대비해서 30%대가 지금 나왔고요. 와. 월 매출 1억이면은 수익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순수익이. 순수익 3천만 원을 위한 또 다른 노하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자동화 기계였죠. 채소를 손질해주는 기계부터 육절기, 자동면, 반죽기 등 주방에서 사용되는 기계만 6대 이상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서빙을 대신해주는 로봇까지 있었네요. 이렇게 자동화 기계를 통해 영업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약 330제곱미터의 넓은 매장을 직원 2명과 영업을 할 수 있다니 그 모습도 대단했지만 업무 효율과 시간 활용을 극대화한 시스템을 만든 노하우 역시 대단했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표님. 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갈비 굽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저희, 예. 자, 저희 비밀 변기가 있는 예. 여기 이제 고기 굽는 기계실이에요. 아니, 무슨 양배추, 양상추도 저절로 다 썰어줘, 파도 다 썰어줘, 면도 다 뽑아줘, 고기도 구워준다고요? 네. 이제 요 지금 금방 올리는 이게 한 7분 정도면 다 구워져서 손님이 바로 드실 수 있게 다 구워집니다. 7분이요? 네. 이제 지가 알아서 굽게 해놓고 저희 나가시죠. 아, 안 보고 그냥 나가요? 지가 알아서 구워집니다. 탕으로. 아, 이거 돌아가는구나. 저절로 구워준대요. 지난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장님이 만들어낸 자동화 기계. 바로 고기를 구워주는 기계였는데요. 범수 씨도 신기해서 눈을 떼질 못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실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아니, 대표님, 이렇게 기계가 고기를 구워주면서 그 전에 오셨던 단골 손님들 반응도 되게 궁금해요. 전에는 이제 열심히 꺼주시면 테이블에서 이제 이렇게 차비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팁. 그것도 좀 많이들 주시고. 맞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톤도리를 꽂고 나니까 단골 손님들은 그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좀 없어진 것도 있었지만. 아, 예. 근데 일단은 맛이 제가 톤도리를 맛있게 꺼서 나오니까. 예. 자, 가족 모임들 이렇게 4분이 오셨을 때 전에는 뭐 없을 때는 막 본인들이 꾸시기도 하셨고 막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막 기다리시고 막 억지로 꾸도 했는데 그 구워 나올 때 편하게 먹기만 하니까 반응이 완전히 훨씬 좋아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앉자마자 고기 나오면 바로 식사 시작이잖아요. 예전엔 고기가 나오고 구워지는 시간, 또 이게 타는지 안 타는지 또 봐야 되는 시간. 이게 사라지니까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고 또 이 기계만 해서 전국에서 이거 참 보내달라고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이것만 또 매출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판매 대수가 예. 꽤 많이 여러 대 나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는 대수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요. 200대 넘게 나가 있는 200대 넘게요? 200대 넘게 나가 있고요. 저 말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그 식당 고깃집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네. 같이 저는 상생할 수 있게 같이
만들어 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20년간의 경험을 모두 담아 만들어낸 자동화 기계.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만든 목적이 함께 잘 되기 위함이고 또 이렇게 특허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대표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 노하우, 비결 좀 알려주세요.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줘라. 그러면 자기 일하는 것도 줄어드니까 이 속에 돼지갈비만 빼놓고 웬만한 건 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손이 더 줄겠죠. 이게 중요한 거, 그 핵심만 딱 놔두면 자직을 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일손이 줄죠. 그러면 업주분들도 이렇게 그냥 힘들게 일 안 하셔도 고기 굽는 거 어렵게 안 하셔도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기계에 이제 특허까지 받아 놓으셨겠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딱 하면은 이제 또 막 전국에 막 지점이 막 생기고 그러면 그냥 막 돈방석에 앉으실 텐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프랜차이즈에서 한방 빵, 그쵸. 아니면 뭐 가맹점 많이 만들어갖고 한방 빵. 가맹점도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회사를 차려서 모집을 하지 않았고요. 네. 상생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이라고 할까? 같이 갈 수 있는 식당은 지금 현재 그런 모델로 지금 제 나름대로의 모델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잘 살아보고 부자 되는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화이팅! 화이팅! 점심 영업이 끝나고 누군가와 통화 중인 사장님.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볼까요? 닭갈비 가지고 테이블 17개 가지고 700 파는 매장이 있어요. 메뉴가 뭐고? 닭갈비 하나로. 닭갈비 하나만? 그래서 제가 전문성 띄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삼겹살 치우세요. 닭갈비 하고 싶으면 닭갈비 하나만 가지고 구워서 나오는 닭갈비에서 그걸 하나만 밀어도 10개 박스 갖고 못합니다. 먼저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전화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만 하다가 또 도로 산으로 가요. 네, 제가 고민하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세요. 네네. 네. 네. 통돌이 이제 그러니까 가맹점이나 통돌이 지금 사겠다고 이제 저희 전라도 지방에서 지금 문의가 들어온 전화예요. 근데 뭐 장사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던데.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장사 안 되면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뭐 장사 이제 뭐 하면 되겠다. 기존 장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집 상황이 그냥 눈에 다 보여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이래서 뭐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보이니까 그런 거 이제 그냥 상담하고 있는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어떤 거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가장 물어보는 게 일단 궁금해 하시는 거 뭐 자동화 부분, 또 뭘 어떻게 자동했는지, 또 이제 제 기가 쓰고 있는 기계 이렇게 중간적으로 어떤 기계를 썼는지, 어떤 기계인지, 뭐 가격이 얼마인지, 이제 이런 거 이제 문의를 많이들 하시고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파는지, 이제 뭐 서로 이제 이런 컨설팅 아닌 컨설팅이 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이런 서로 이제 사연 얘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주로 전화가 다 그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자동화 기계부터 시작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전화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통화량이네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화 기계를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장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렇게 고기 굽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기계를 보러 오신 것 같네요. 여기 또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신 거예요? 포천 공장 가니까 이쪽으로 가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사람 손이 좀 덜 가고 사람이 일일이 고이 되고 손님이 굽는 것보다 이게 또 나니까 그래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무조건 다 거든요. 그렇죠. 맛 차이가 그냥 굽는 거하고 맛 차이가 엄청나. 이거에 맞추는 사람은 다른 거는 뭐. 함께 오신 친구분께서 냉정한 맛 평가를 해주시네요. 그만큼 사장님의 비법이 대단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로 인해 또 다른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노하우가 궁금하네요. 자동화 기계를 만들었죠. 물론 제가 이제 안 만들고 다른 거 살 수 있는 거 사서 썼지만 제가 정말 핵심적인 건 제가 만들었죠.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아름아름 이제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또 이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수익성이 또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수익성, 내 갈비가 맛있으니까 내 갈비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하고 이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브랜드가 또 이번에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구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점포가 아닌 매장 하나에서 성공이 되면 그걸로 인한 파생 상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만의 돈 버는 비법이에요. 저녁 영업을 위해 숙성된 고기에 양념을 하고 계신 사장님. 다른 갈비 양념들과는 다르게 매우 걸쭉해 보이는 것이 신기한데요. 지금까지도 양념을 만드는 것부터 고기에 양념을 하는 일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양념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집 특제 갈비 양념 소스입니다. 아, 이 특제 양념 소스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럼요. 여기서 다 만들죠. 정말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이런 재료로 그냥 저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팔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가장 최근에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이 비법으로 만들어낸 거는 또한 1년 미만입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계속 현재 트렌드에 맞게 또 제 자동화 기계에 맞게 또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맛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자동화가 안 되나요? 자동화 돼요. 아, 이것도 자동화가 돼요? 네, 자동화 시킬 수 있어요. 버무리는 거는 한 번에 놓고 그냥 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손님들하고 직접적인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거는 직접 다 이 고기 상태도 봐야 되고 소스의 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재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대에 따라 식성도 변한다고 하죠. 20년간 한자리에서 영업을 해 오시면서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양념을 꾸준히 개발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개발한 양념 역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니 사장님의 양념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장님께서 또 다른 고기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어라? 이 고기는 갈비 부위가 아니네요. 어디에 사용되는 고기일까요? 이렇게 다 담아놓고 손님들 오시면 이제 하나씩 이제 내드리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담고 있어요. 아하,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드리는 고기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손님들 드릴 수 있는, 퍼줄 수 있는 건 다 퍼주세요. 제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른 데 가면 마구리 뼈를 써서 갈비를 손님상에 내죠. 저는 그 뼈를 작업을 해서 일단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드시라고 김치찌개 넣고 그러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거 드시라고 제가 이제 항상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고요. 한 점이나 더 줄 수 있게 노력을 해라.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알아주시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주방 한켠에 있는 메모판에는 사장님의 올해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박혀요. 그러면 실행을 옮기셔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실행을 옮기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근데 생각만 해서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 돼요. 영업이 끝난 늦은 밤. 퇴근조차 잊은 사장님은 보다 나은 양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장님의 노력.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이 드네요. 사장님, 저희 삼부자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야, 잘 봤습니다. 아니, 사장님의 20년 노하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하우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탐구하는, 연구하는 자세가 오늘날의 이 사장님의 위치를 만들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열정, 정말 꼭 명심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부분들께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살림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피부 건강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의 피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티 박현정입니다. 주부님들 정말 집안일 많으시죠? 손에 물 묻히실 일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물과 손의 관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주부습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습진 중에 하나인데요. 습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피부염이거든요. 염증성 피부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부습진이 있는 거고요. 한자로는 수부습진이라고도 해요. 한자로 이제 수가 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부습진이라고 할 정도로 손에 물이 많이 닿는 분들에게 잘 생기는데, 예를 들면 미용사분들, 요리사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뭐 미술 선생님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물에 너무 많은 접촉이 있다 보니 이제 피부 장벽, 손에 있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손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손습진이에요. 주부습진은 말 그대로 이제 손습진입니다. 핸드 엑제마라고 해요. 보통 주부습진 있으신 분들은 가렵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긁고 막 긁다 보니까 더 상처나고 해서 더 빨개지고 막 그래요. 또 이제 예를 들면 곰팡이 피부병 같은 거 있잖아요. 무좀 이런 거 안 간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려운 증상으로 이제 주부습진인지 이제 감염성 피부 질환인지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증상은 이제 좀 아프죠. 아파요. 아프고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도 단계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가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손톱 주변 손가락 끝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뭔가 벗겨져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손가락 사이, 손등도 좀 뭔가 좀 이렇게 건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점점 더 손바닥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허물 막 벗겨지고 뭔가 이상하면 그때서야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연고를 처방해드리죠. 스테로이드 연고. 한 2주 바르시면 좋아지고 열심히 이제 보습제 바르면 또 금방 좋아져요. 이게 아토피처럼 왔다 갔다 해요. 예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예방법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뭐 이렇게 손을 씻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씻지 말고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이제 지방막 다 날아가니까 좀 미지근한 물로 내 체온에 맞는 물로 씻어주고 너무 강한 중성 세제나 뭐 너무 강한 이제 계면활성제, 뭐 알칼리성 비누로 씻지 말고 땀 자체가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면장갑을 여러 개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시거나 아니면 애기 땀띠 분 같은 걸로 좀 건조시킨 다음에 면장갑 끼고 이제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습제를 충분히 많이 발라주면은 이제 초기에 예방할 수 있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나쁜 음식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슈가리 푸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두 번째는 고지방 함유 음식입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성 모든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거든요. 이제 염증을 악화시키는 기전이 뭐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악화 기전을 돌린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스무디, 뭐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주부습진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주부습진에 좋은 음식은요,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인데요. 첫 번째 채소는 뭐 케일도 되게 유명하고 시금치, 뭐 상추, 저렴하게 상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과일인데요. 과일 중에서 이제 항산화 작용이 이제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파인애플이라든지 딸기,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가 있어요. 비타민 C 함유량이 뭐 이제 레몬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수십 배, 수천 배까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천연 비타민 C 성분이 항산화 작용이 풍부해서 이런 이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자체로도 미백이라든지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백에도 피부 이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박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야, 이게 사실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피부 건강인데 이렇게 한 번 또 피부 건강을 또 책임져줄 우리 선생님의 노하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 시작 전에는 확실한 계획 그리고 성공 모델을 꼭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